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섹션 16번째 마지막 섹션이네요. 차트 문제입니다. 차트는 뭐냐?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데이터 이렇게 숫자가 보이는데 이 숫자를 수량, 원가, 불량률, 생산비용, 목표 매출액이라는 숫자가 다 달라요. 어떤 거는 100% 즉 1도 안 되는 숫자가 보이고 어떤 거는 8자리 숫자도 보이고 합계는 또 억 단위로 가잖아요. 이거를 어느 표를 이렇게 눈으로 보는 표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높낮이를 가지고 또는 부피를 가지고 보여주는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바로 차트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특색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차트는 꼭 결과를 보여준다. 문제지에서. 그래서 지금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문제가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만든 차트를 우리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고쳐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차트를 만들어 넣어라 이런 경우도 있고, 고치는 문제는 두 가지예요. 여기 중간 기말고사 말고 출석 시험이라든지 과제 시험이라든지 총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를 넣어라, 없는 거를 뭐를 추가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많아 이 중에 몇 사람은 빼라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제일 힘든 게 빼는 거예요. 넣는 건 오히려 수월하더라고. 세 가지가 다 다르니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품명별로 품명을 다 적어서 갈 거냐? 지금 밑에 보니까는 볼펜, 만년필 6가지 품목인데 하나 둘 셋 넷 6가지 다 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불량률하고 생산 비용하고 이렇게 가져가래요. 자, 품명 블록 잡고요. 컨트롤 이렇게 눌러서 불량률 따로따로 블록을 잡아도 되고요. 품명 블록 잡고 나서 컨트롤 이렇게 누르고 한꺼번에 블록 잡아도 되고. 그래 놓고 이제 삽입에 가서 차트를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세로 막대형을 만들어요. 세로 막대형을 만들고 이걸 갖고 꾸미라고 보통 하는데, 이 책은 좀 유난하게 꺾은 선을 갖고 만드세요 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꺾은 선. 자, 보세요. 블럭을 잡고 여기 블럭을 잡고요. 세로 막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어떤 걸 만들으라고 하는 건 시험에 안 알려줘요. 문제지 보면은 지금 결론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결론 이중축 혼합형인데, 이 이중축 혼합형을 만들기 위해서 세로 막대를 이용해서 이중축을 하든 꺾은 선을 이용해서 이중축을 하든 그건 수검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을 하래요.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이 책에는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라는 말이 안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건데, 지금은 정해졌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다시 블럭 잡고 또 다시 블럭을 잡고 삽입에 가서 꺾은 선에 가서 네 번째 거죠. 표식인, 항상 꺾은 선은 이겁니다. 다른 꺾은 선 낸 적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다섯, 여섯 번째도 아니고 반드시 네 번째 거. 다른 차트는 꼭 이 중에 처음 거를 눌러요, 이거를. 근데 꺾은 선만큼은 꼭 네 번째 거 누른다. 일단 이렇게 만들래요. 문제지에 2번.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먼저 만들어야죠. 생산 비용이 빨간 건데, 이 생산 비용이 빨간 건데, 이 생산 비용을 어디로? 보조축으로. 요 왼쪽이 기본축, 주축이라 그래요. 메인 기본축이라고 하고, 오른쪽 여기 눈금이 안 보이는데 여기를 보조축이라 그래요. 우리 교재 결과 예시를 보면은 왼쪽에 0% 몇 퍼센트 6%까지 거기에 불량률이라는 비율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이라는 생산 비용이 보여요. 다시 한번 보시면 불량률은 100% 1도 안 되는 숫자고요. 생산 비용은 1000만원이 넘어가요. 2000만원 가량이 가잖아요. 그렇죠. 3000만, 20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네요. 그러면 이 불량률이라는 숫자하고 생산 비용이라는 숫자를 동시에 볼 수 있을까요? 그래프상에서? 안 보이잖아. 보세요. 밑에 거는 다 0에 눕혀 있잖아. 하나도 너무 크고. 근데 백분율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말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파란색은 왼쪽에다 눈금을 보여주고 빨간 선은 오른쪽에다 눈금을 보여라 그래서 이중축, 왼쪽이 기본축, 오른쪽이 보조축인데 축을 서로 다르게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막대 그래프로 보고 하나는 꺾은선 그래프로 보이게끔 하는 혼합형으로 봐라. 결론적으로 이중축 혼합형으로 봐라 하는 게 가장 많이 나와요. 손이 많이 가거든요, 얘가. 일단은 저처럼 여기까지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을 선택해서 얘를 보조축으로 보낼 거예요. 보조축으로. 자, 엑셀에서는 블럭을 잡거나 클릭한 이후에 컨트롤 1번 셀 서식 꾸미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에서도 차트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차트 서식이 뜨고, 꺾은 선을 클릭하고 나서 얘를 클릭하면 계열 서식이라고 뜨고, 얘를 닫은 상태에서 꺾은 선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누르면 꺾은 선 계열, 꺾은 선, 즉 생산 비용이라고 하는 그 계열의 서식이 떠요. 근데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왼쪽이 주축, 오른쪽이 보조축 나눠졌잖아요, 벌써. 아까는 얘가 기본축이었는데 이 빨간 거를 뭐로? 보조축으로 보내라고 책에 써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닫으셔도 되고, 필요하면 컨트롤 1번 눌러서 열리시면 되니까는 닫아 놓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책에서 세 번째가 뭐예요? 차트 제목도 있어야 되고 축 제목도 있어야 되고, 이 밑에 그림처럼 그렇게 만들래요. 그리고 세로 축 제목도 보조 세로 축 제목도 세로 방향, 가로 방향 맞춰서 하래요. 자, 그럼 먼저 한번 볼게요.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은요, 차트와 연관된 메뉴로 가요. 차트와 연관이 없는 시트상에서는 개발 도구까지만 보였지만은 차트를 클릭하는 순간 차트와 연관된 메뉴가 또 떠요. 이때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그 메뉴로 갑니다. 자,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라는 세 가지 탭이 있는데, 디자인은 전체적인 걸 꾸밀 때 쓰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 색깔을 바꾼다거나 이런 거로 이렇게 모양도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전체적인 걸 꾸밀 때 쓰는 거고요. 레이아웃은 요소 꾸밀 때 쓰는 거예요. 제목이 필요하면 차트 제목 넣어야 되고, 축 제목이 필요하면 축 제목을 세로 가로로, 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축에 가서도 세로로 만들어야 되고, 여기는 범례라 그래. 범례. 이 범례는 또 밑에다 놓으래. 범례가 오른쪽에 가 있는데 이 범례를 어디? 아래쪽에 놓으래. 그럼 아래쪽으로 가요. 아래쪽으로 가면서 오른쪽에 딱 펼쳐져. 이런 작업을 하는 공간이 레이아웃이라는 동네예요. 서식은 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꾸밀 때 쓰는 거. 하나하나 꾸밀 때 쓰는 거. 그래서 주로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바꿔라, 뭐 행렬을 전환해라,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뭐를 지정해라, 뭐 스타일을 뭐로 꾸며라, 이런 거.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가서 나 제목을 안 할 거야, 난 보조축에는 제목도 안 할 거야, 차트 제목도 안 할 거야, 범례는 아까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야. 컨트롤 1번 눌러도 가능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좀 한번 해보죠. 3번 차트 제목도 넣어야 돼요. 차트 제목 어떻게 넣는다고요? 차트를 클릭하고, 차트 자체를 클릭하고 차트 도구 그룹에 있는 레이아웃 탭에 와서
차트 제목을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위에다 놓을 거야. 그러면 알아서 줄어들어, 다른 애들은. 차트 제목 이제 쓰면 되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축 제목도 입력하래, 축 제목. 자, 왼쪽이 뭐냐면 세로 갑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도 세로 갑축인데 왼쪽이 기본축이고 오른쪽이 보조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세로 갑축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보조 세로 갑축이라고 하는데,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축, 항목축.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축, 갑축. 그런데 얘가 세로에 있어서 세로 갑축, 가로에 있어서 가로 항목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가로막대도 있어요. 가로막대. 가로막대를 해놓으면 값이 가로에 나타나고요. 글자가 세로로 나타나요. 달라져요. 그때는 가로 갑축이 아니라 그때는 세로 갑축으로 바뀌어요. 그럼 가로에는 뭐가 온다? 항목축이 와요. 가로 세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축,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축, 왼쪽이나 아래쪽은 기본축, 오른쪽이나 위쪽, 위쪽은 여기는 위쪽이 없지만은 오른쪽이나 위쪽은 보조축, 보조축. 근데 세로가 값이 있으니까 보조 갑축이고 걔가 세로로 있으니까 보조 세로 갑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는 신경 쓰지 마시고 숫자가 적혀 있으면 갑축, 글자가 적혀 있으면 항목축,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축제목이라는 레이블 그룹에 가서 가로축, 가로축 이거 아니죠. 모양새만 봐도 아시겠잖아. 여기는 세로축이라고 봐야 되겠죠. 세로축에 왼쪽에 세로로 나열하는 제목 하나 넣어주고, 보조축에 가서도 세로 제목을 넣을 거예요. 세로 제목을 넣을 거고, 범례는 좀 오른쪽에 가 있는 애인데 아래쪽으로 내릴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한번 해보세요. 글자는 쓰면 되니까, 글자는 나중에 쓰면 되니까 일단은 영역을 좀 만들어내요. 제목, 축제목, 범례를 위치를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상단에 차트 제목 클릭해서 차트 위, 차트 없음이 아니라 맞춰서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럼 겹치니까는 차트 따로 제목 따로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지정하고 나면 이제 제목 바꿔주세요. 자, 저는 이제 제목 만들었고요. 갑축도 두 군데다가 이름을 썼어요. 이제 범례는 아래 방향으로 바꿨어요. 한 김에. 범례는 7번에 나와 있어요.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는데 그냥 생각난 김에 다시 원래로 돌리면 오른쪽에 있었던 애죠. 이렇게. 자, 네 번째 문제는 뭡니까? 차트의 위치를 조정해야 돼요. 그럼 보세요. 얘를 끌고 갈 건데 Alt키 눌러서 끌고 가면 돼요. 요거를 Alt A에 13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은 F에 28번째, 여기다가 F에 28번째. 그러면 딱 요만한 사이즈가 돼요. 요만한 사이즈가 됐다고. A 13번째서부터 어떻게 했다고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거를 처음부터 그냥 끌고 A의 13으로 가셔도 돼요. 이렇게 가셔도 되고, 아예 처음부터 얘를 이렇게 늘리든지 줄이든지 해서 A 13으로 가면 되고. 그럼 저 끄트머리는 뭐다? F의 28번째. F의 28번째. Alt키 누르고 조정하시면
셀에 그게 딱딱딱 맞아 들어가요. 실제 차트 문제는 5문제 나옵니다. 여긴 지금 11가지를 물어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5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2점씩 5개를 줍니다. 5번 차트 제목 클릭하고 글꼴은 홈탭에만 있어요. 홈탭에서만. 그래서 얘를 글꼴을 뭐로 바꾸래요? 굴림 바꾸고 크기는 얼마? 14. 굵게. 제목은 기본이 굵게 돼 있어요. 꼭 보셔요. 요게 굵게예요. 보통 그럼 뭐다? 요거 눌러요. 요건 다시 누르면 보통. 누르면 굵게, 진하게. 이렇게 가라는 표시가 이렇게 진해져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볼드. 그래서 컨트롤 B 누르면 굵었다 안 굵었다 그래요. 컨트롤 B가 굵게 해줄 명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만 꾸미라 그랬죠? 제목만. 자, 그 다음에 보조 세로 가축 동네 여기 있네. 여기 얘를 어떻게 하래요? 숫자 범주에 가서 여기 쉼표 셀이 아니라 컨트롤 1번 표시 형식 숫자 범주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를 찍어주고 자릿수는 없지 않아요? 문제지를 보시면 결과를 표시해 준다 그랬잖아요. 책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0, 1000만, 2000만, 3000만 이렇게 가겠죠? 그 소수점 이하는 없는 거지. 0으로 가는 거지. 요거 안 눌려져요? 컨트롤 1번 눌러서 하는 거예요.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범주에 가서 소수점을 없애라 이렇게 되어 있고 다시 축 옵션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값은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2500만 얘를 고정으로 바꾸면 이게 수정하는 거예요. 3000만 바꾸고 주 단위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를 고정으로 바꿔서 얼마로? 1000만. 주 단위 1000만으로 지정하래요. 그럼 1000만 지정됐잖아요. 자, 0서부터 시작하는데 자동으로 시작했어요. 자동으로. 만약에 나는 500만원으로 시작했다면 500만원으로 바꾸시면 돼요. 고정을 500만원으로 바꾸면 500만서부터 숫자가 보여요. 여기 0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시작한다고. 근데 이거를 뭐로 했다? 자동으로 놓으니까 0으로 바뀐 거죠. 0. 이건 하라는 얘기 없었으니까 두시면 되고 최대값은 3000만 고정해야 되고 주 단위는 1000만으로 하래. 고정해 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범례를 클릭했더니 범례 서식으로 바뀌네요. 그럼 이걸 아래쪽 이렇게 하셔도 가요. 아까 우리는 레이아웃에 가서 범례를 오른쪽에 있던 애였잖아요. 여기서 아래쪽 내려라 그러면 아래쪽으로 가지만 사실은 어디? 여기서도 아래쪽으로 갑니다. 같은 기능이니까. 자, 범례에 가서 요 테두리 범례 테두리를 어떻게 꾸미래요? 테두리를 어떻게 꾸미래요? 실선으로 하래요? 실선? 테두리 종류는 실선이에요. 여기 실선. 이게 실선입니다. 색깔은 테두리 색깔은 무슨 색깔? 자동색 이게 아니라 뭐다? 표준에 있는 파랑? 이게 파랑이에요. 아무거나 막 누르시면 큰일 납니다. 진한 파랑, 연한 파랑이 있어요. 파랑. 그 다음에 글꼴은 여기서 못해요. 어디로 가야 돼? 홈탭에 가야 돼. 글꼴은 서식에서 못 구매해요. 저 위에 있는 홈 메뉴에 가서 궁서 열셋 굵게. 그러니까 궁서
13 13이 없네. 쓰면 되지 뭐. 13 쓰고 엔터. 그 다음에 굵기. 그렇죠. 굵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결과 문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결과 내용. 그렇죠. 대충 비슷한가? 봐야지 뭐. 8번. 불량률이라는 애가 있나봐. 불량률. 불량률이 뭔데? 파란 게 불량률인데. 근데 잠깐만. 얘는 파란 거는 막대 그래프잖아요. 그럼 파란색을 클릭하고 디자인에 와서 차트를 바꿔야 돼요. 파란색만 뭐로? 막대 그래프로 바꿔줘야 돼. 여기. 그럼 이거 막대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차트 계열을 클릭하지 않고 아까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잖아. 처음에는 차트를 만들었을 때 꺾은 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애는 선택해서 보조식으로 보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하나는 막대 그래프로 가야 되잖아요. 막대 그래프로 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막대 그래프만 막대 그래프로 보낼 애를 클릭하고 차트 종류에 가서 그래 너희들은 아까 꺾은 선이었는데 막대 그래프로 가. 그럼 아까 꺾은 선이었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얘를 꺾은 선으로 막대 그래프로 가라고. 막대 그래프로 보이는 거고. 근데 불량률이 어디라고요? 파란 게 불량률이에요. 클릭하세요. 파란색 불량률을 클릭하시면 6개가 이렇게 다 네모난 게 이렇게 점이 생길 겁니다. 네모난 점이 생겨요. 그 점을 가지고 이제 뭘 꾸며봐야지. 어디 뭐래요? 레이블 값?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값도 있어요. 근데 여기 가서도 있어요. 여기도 레이블이 있어요. 어디에다가? 바깥쪽 끝에.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나 보세요. 바깥쪽 끝에라 그랬잖아.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안쪽 끝에. 축에 가깝게. 가운데. 없음. 이 바깥쪽 끝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컨트롤 1번 눌러서 이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 있잖아요. 제목을 누르면 제목에 대한 서식이 뜨고, 축 제목을 누르면 축 제목 서식이 뜨고, 그다음 법례를 클릭하면 법례 서식이라고 뜨는데, 이거를 필요할 때는 얘를 쓰지만 저 상단에서 찾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저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생산 비용이 어디에요? 꺾은 선이네. 자 밑에 보시면 네모 파란색 불량률은 이거는 네모 막대 그래프. 생산 비용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게 꺾은 선이라는 그래프 형태 그림입니다. 그럼 여기에 빨간색이라고 쓴 애를 클릭을 하고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너비에 가서 선 스타일에 가서 너비를 4포인트로 굵게 해주고 선색은 무슨 색으로? 주황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선 스타일에 가서 완만하게 하래. 완만하게. 그때 비슷하게 완만해졌는데 차트가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볼 게 많아요. 문제도 봐야 되고 결과도 봐야 되고 화면도 여기저기 봐야 돼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10번 차트 영역이라고 말하는 데가 여기에요. 차트 자체를 클릭하면 차트 영역이라 그래요. 제목처럼 보이는 애를 마우스 갖다 대더니 차트 제목이라고 뜨네요. 그럼 클릭하면 차트 제목 서식이라고 뜨고요. 아까 여기 왼쪽에 갑축
보조 갑축. 그 다음에 이쪽에는 갑축 제목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갑축이고 갑축이고. 그 다음에 계열을 클릭하면 계열 서식. 법례를 클릭하면 법례 서식. 여기 보면 눈금선을 클릭하면 눈금선 서식. 눈금선이 보이는 뒤에 있는 하얀색 배경이 있어요. 하얀색 배경, 직사각형. 얘를 그림 영역 서식. 다 영역이 달라요. 그 문제에서 말하는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그럼 뭐야 돼? 그게 헷갈리는 거야. 데이터 계열 서식이 뭐지? 근데 생산 비용 계열 그랬거든. 아, 꺾은선? 그리고 나서 컨트롤 1번 누르는 거죠. 얘를 컨트롤 1번 누르면 이렇게 계열 서식이라고 뜨고, 선 스타일을 4포인트, 선색은 주황색, 다시 설정하고 완만하게는 선 스타일에 있어요. 완만한 거는 한꺼번에 물어보지. 한 놈은 선 스타일 갔다가 선색 갔다가 다시 선 스타일 와야 되잖아. 귀찮은데 문제는 그렇게 내요. 여기 저기 헷갈리라고 막.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이 있어요. 차트 영역. 겉에 보이는 큰 차트 영역. 그거를 뭐로 하래요? 클릭하고 나서 그림자에 가서 그림자. 미리 설정에 가면 바깥쪽, 여기 오프셋인데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건데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이거 돼 있죠. 이게 바깥쪽이라는 말은 원래 안쪽은 안쪽 위, 안쪽 오른쪽, 안쪽 왼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깥쪽은 바깥쪽이라고 안 말하고 오프셋이라고 불러요. 그게 헷갈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제목은 바깥쪽이라고 넣어놓고 메시지는 오프셋으로 말하면 헷갈릴 거 아니냐. 근데 그게 그 말인데, 예. 그래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에다가 설정을 하고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뭐해라? 둥글게 하래. 둥글게. 여기가 지금 아까 모서리 각져 있었잖아요. 테두리 스타일이 각이 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끝에가. 근데 뭐해라? 둥글게 해라. 둥글게 해라 그러면 이 부분이 살짝 둥그러지는 거 보여요. 그 다음에 그림자에 가서 아까 그림자를 어떻게 했다? 바깥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 여기 한 4시 반 방향, 네. 그쪽으로 바꿔놓으래죠. 그러면 그림자가 보시면 요렇게 생긴다. 이 위에는 그림자 없어요. 왼쪽이나 위쪽은 없는데 오른쪽 아래쪽으로 요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자 흘러가니까 여기는 그림자가 잘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11번째가 도형 그리는 건데, 도형 그리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완성해 내셔야 돼요. 마지막 여기다가 최고 분량률이라는 도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어떻게 그리나 한번 보세요. 먼저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설명선, 저 밑에 있는 설명선에 가서 설명선 2번, 그는 6번째가 설명선 2라고 되어 있네요. 그 뭉게구름 옆에 거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 일단 그려 넣을 거예요. 이렇게 대충 그려 넣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최고 분량률이라고 쓸 거예요. 최고 분량률. 이런 설명선을 그릴 거래. 근데 여기 보시면 요 노랗게 이렇게 점이 생겨 있는 부분인데 지시봉을 요 중간쯤에 넣을 거예요. DVD 중간에다 이렇게 꾸겨 박을 건데 이따 하시면 되고, 먼저 이 도형은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가 나와요. 우리 책을 보시면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보이잖아요. 아무리 흑백이든 칼라를 하더라도 허연 바탕에 검은 글씨가 보이는 건 알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5% 6% 사이를 두 줄을 막고 있잖아요. 책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5%하고 6%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글자가. 그러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글꼴은 굴림 이건 해줘야 되고, 글꼴 색깔은 자동,
선색은 어디 있어요? 컨트롤 1번 누를까? 선색은 실선인데 무슨 색으로? 선색은 검정색 스틸 이거라 그래요. 선색이 검은색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선 너비는 선 스타일에 가서 너비는 1포인트 하래. 1포인트 2포인트 너무 두껍네.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뭐로 채워라? 흰색 배경일로 하래. 흰색 배경.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자동. 이 텍스트 상자가 책에서 말하는 대로 설명서의 개체 크기는 자동 크기로 설정하세요 라고 하면 이 글자가 들어간 박스 있잖아요. 글자가 들어간 박스, 얘를 우리는 텍스트 상자, 글 상자라고 하는데, 얘를 선택을 해서 자동이라고 체크하면 너비와 높이가 알아서 글자의 개수에 만큼 딱 달라붙어요. 그래 놓고 그거를 이제 클릭해 놓고 보시면 오른쪽에 딱 붙어 있지도 않고요. 얘가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요 노란 지시봉 있잖아요. 얘가 이 가운데 있는 DVD 배꼽 있는 데다 이렇게 쓱 갖다 걸쳐 놓으면 돼. 그 문제집은 여기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책에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대충 2%대 위에를 가리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냥 문제지에 보면 이 문제지에는 이 도형을 그리라고 하는데, 이 도형에 들어가는 글자는 육안으로 보시면 되고, 또 문제에 써 있잖아. 최고 한 칸 떼고 분량률 2라고 설명선을 추가하고 글자를 쓰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도형의 색깔은 어떻게 바꾸고, 글자 색깔은 어떻게 바꾸고, 테두리 선의 굵기는 어떻게 하고, 색깔은 어떻게 하고, 위치는 어느 쯤에다 어떻게 놔야 되는지. 즉 이거 얘가 이렇게 4% 5%라는 가리면 어떻게 된다? 가리면 안 되죠. 얘가 5% 라인에다 가리면 안 된다고. 5% 6% 사이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른쪽에 살짝 떨어져 있고, 왼쪽도 붙을랑 말랑 하여튼 붙거나 벗어나진 않았잖아요. 대략 그거 보셔야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요 지시선을 이제 위치를 정해 주시면 되는데, 설명선 2번이 복잡해요. 그렇게 해서 꾸미시면은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교재 170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기본 과정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예시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이대로 맞추셔야 돼요. 단지 문제지는 흑백 문제지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노랑인지 빨강인지 이런 건 모른다. 그래서 문제지 보면은 색상을 꾸미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때 우리는 대략 주황 같고 빨간색 같고 파란색 같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문제지 자체는 흑백으로 나와서 그걸 내가 추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지에 나와 있는 색상을 꼭 보셔야만 됩니다. 첫 번째, 품명과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분량률, 생산 비용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계열을 또 블럭을 잡겠죠. 문제지 보면은 분량률과 생산 비용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차트에 포함이 되어 있고, 품명 6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블럭을 잡고 삽입. 차트 종류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래요. 이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세로 막대를 하던, 근데 뭐 가로 막대를 해갖고는 할 수는 없고요. 세로 막대를 해서 이걸 가지고 뭐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2차원 이중축 혼합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지에서는 삽입에 가서 꺾은 선 중에 네 번째
표식 있는 꺾은선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게 편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이라는 빨간색 계열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상단에 이 차트와 관련된 레이아웃 메뉴에 가시면 서식이라고 있어요. 그 서식을 누르셔갖고 가셔도 되고, 오른쪽 누르셔서 서식 찾으셔도 가도 되고, 제일 밑에 있는 거 컨트롤 1번 눌러서 서식 가셔도 되고. 그래서 보조축 가시면은 얘가 보조축으로 넘어갔다. 즉 왼쪽에 주축, 오른쪽에 보조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조축으로 넘기는 이유는 왼쪽에 있는 불량률 값하고 생산 비용이라는 값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같은 계열로 보여주면 하나는 안 보이고 하나는 보이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를 축을 서로 다르게 하더라. 이걸 그래서 이중축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불량률이란 파란색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계열 종류를 변경하든지 디자인에 와서 차트 종류 변경을 하든지 하셔야 돼요. 오른쪽 눌러서 종류 변경 누르셔도 되고, 여기에서 차트 종류 변경 누르셔서 막대 그래프로 바꿔주면은 막대 그래프와 꺾은선 그래프가 공존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3번에 축 제목 넣어주는 거는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 넣어주고, 그 다음에 축 제목에 가서 세로 제목 축인지 가로 제목 축인지 예시를 보시고 세로 제목, 그 다음에 보조 값에 대해서도 보조 세로 제목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은 입력하시면 되죠. 품목별 불량률 및 생산 비용 들어가겠죠. 그렇죠? 틀린 글자는 뭐 고치면 되고, 여기서 고치셔도 되고 위에서 고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 치면 줄이 바뀌니까. 다 쓰고 나면 다른 데를 나가야 되겠죠. 다른 데를 나가면 바뀐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갑축 기본축 불량률이라고 쓰시고 엔터 치면 벌어지니까 ESC 누르면 돼요. 그다음에 오른쪽 보조 세로 갑축은 생산비용 딜리트 누르고 마무리 져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트의 위치는 어디로 끌고 가라고요? A에 13 Alt키 눌러서 끌고 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F에 차트 F에 28인가요? F에 28까지 늘려주시면 되고, 그래서 차트의 제목은 글꼴에 와서 굴림 찾기 힘드시면 그냥 굴림이라고 써서 찾으셔도 되고요. 거기는 14 기본적으로 굵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범주 오른쪽에 있는 숫자인가요? 컨트롤 번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범주에 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어 넣어주고, 자릿수는 기본값이 두 자리가 나오니까 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축 옵션에 와서 최대값은 얼마? 2.57 곱하기 10의 7승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양 3천만, 얘도 1000만. 범례를 클릭하셔서 얘를 아래쪽 이렇게 내리셔도 되고, 레이아웃에 와서 범례를 아래쪽으로 내리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범례를 클릭하면은 테두리 테두리 실선이죠. 테두리 실선. 그 다음에 테두리 색깔 표준색에 와서 파랑. 그래서 글꼴은 홈에 와서
궁서 열쇠, 궁서 열쇠, 그리고 굵게. 글꼴에 관한 거는 서식창에 따로 없어요. 홈탭에서만 있습니다. 여기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량률이라는 게 지금 파란색 계열인데, 파란색 계열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레이블 추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레이블 추가하셔도 되고, 어디 와서 레이어 와서 레이블 추가. 레이블을 추가할 때 위에 안쪽 가운데 이렇게 표시할 수는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 무조건 제일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위치를 바꾸라고 했을 때는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하셔도 되죠. 그 다음에 생산 비용,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서는 선 스타일을 어떻게 4포인트인가요? 4포인트. 선색은 주황. 그 다음에 다시 선 스타일에 가서 꼬불꼬불 완만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차트형 자체를 클릭하고 나서 그림자 미리 설정 들어가나요? 옵셋 해서 오른쪽 아래. 그러니까 안쪽은 안쪽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바깥쪽은 바깥쪽이라고 안 나오고 오프셋이라고 나와요. 오프셋. 그래서 지금 요 밖으로 여기 밑에 오른쪽 아래로 그림자가 퍼지게끔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둥근 모서리가 여기가 둥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형 그려야 되겠죠.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설명선 2번 아무데나 그려놓고 일단은 글자는 써야 되겠죠. 최고 불량률인가요? 불량률, 최고 불량률이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죠, 글자가요.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이죠. 굴림. 글꼴의 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글꼴의 색깔은 자동. 선색은 뭐 컨트롤 1번 눌러서 선색은 검정 텍스트일. 선 너비는 선 스타일 1포인트. 그 다음에 흰색 배경일. 치우기는 흰색 배경일.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자동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살짝 확산해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요 노란 조절점을 이렇게 중간에다가 박아주면은 모양새가 나오겠죠. 자동 크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죠. 자동 크기. 여기까지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과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기출공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은요, 페이지를 쭉 넘겨서요, 기출공일로 들어가는데, 기출공일은 차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차트를 고치는 게 이제 다음 문제네요. 고치는 건 두 가지예요. 빼고 넣고. 넣는 거는 좀 수월할 수 있는데 빼는 거라면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빼는 문제 따로, 넣는 문제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넣고 빼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성별이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출석 점수가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사람 다 남자인가 봐요. 여기 도자기 남자, 성별이 남자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무슨 점수가 출석 점수, 그러니까 출석이란 글자하고 80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98 두 줄 건너뛰어서
컨트롤 키 눌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 건너뛰어서 55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복사해서 컨트롤 C 복사해서 차트에다 클릭하고 붙여넣기 컨트롤 V 들어가요. 이렇게 넣는 건 되게 쉬워요. 복사해서 차트에다 붙여넣으면 들어가요. 이거를 디자인에 오셔서 데이터 선택을 해가지고 다시 다 일일이 수정하셔도 돼요. 다 일일이 수정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냥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해도 된다. 2번 제목은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 차트 위, 그래서 남학생 컴퓨터 개론 성적, 글자를 다 쓰시고 나서 지울 건 지우시고 ESC 키 누르면 이제 마무리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글꼴은 홈 탭에 가서 있나 그랬죠. 차트 제목은 레이아웃에 와서 레이블 그룹에 있는 차트 제목을 이용하는데 차트 위에다가 꼭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글자는 그냥 클릭하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글꼴은 홈 탭에 가서 굴림 체네요. 굴림이 아니라 굴림체네요. 굴림체. 굴림과 굴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굴림으로 쓰시면 틀린 겁니다. 자, 진하게가 아니라 굵게가 아니라 보통이래요. 보통이면 다시 눌러주면 보통 돼요. 가가가 첫 번째를 누르면 진하게, 다시 누르면 안 진하게. 크기는 13. 채우기 색깔은 여기도 있네요. 컨트롤 1번 눌러서 여기서 채우기 색깔을 넣으셔도 되고요. 단색해서 채우시기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파랑으로 칠하는데 이렇게 파랑 이렇게 칠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파랑으로 칠하셔도 돼요. 예. 메인 화면에 홈 탭에 있는 가가가 옆에 보면은 페인트 톤 그림이 있습니다. 그 페인트 톤에 가서 테마색인지 표준색인지 표준색에 가서 파랑 하라 그랬어요. 내 맘대로 이쁜 거 파랑 고르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3번 문제가 끝난 거네요. 4번 문제는 어떻게 하죠? 세로 값축 여기 왼쪽에 있는 값이네요. 0에서부터 40까지 가고 있는데 얘를 얼마로? 고정으로 50으로 바꿔라. 자, 컨트롤 1번 누르셔서 또는 오른쪽 눌러서 서식, 제일 밑에는 서식이에요. 예. 그래서 고정을 얼마로 바꿔라? 50으로 바꿔라. 그 다음 이제 최대값을 50으로 바꿔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수가 이렇게 높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질 않네요. 50점 만점이었는지 뭔지는 몰라도 40점이 안 되네요. 최고 점수가. 그럼 최대가 40점인지 뭐가 얼마인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우리는 기말 40점, 중간 30점, 출석 10점, 과제 모르겠다. 30, 40, 10, 20, 과제 20점인가 보네요. 그래서 최저 점수를 0으로 놓고 최고 점수를 얼마? 40으로 놔야 되는데 50으로 놨어요. 뭐가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야 뭐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 기말 데이터 계열이 뭐예요? 빨간 거죠. 그래서 빨간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면 빨간색이 다 선택됩니다. 그때 강정국이라는 네 번째 학생의 빨간색 기말 점수를 다시 클릭하면 요 기말 점수, 강정국에 있는 기말 점수만 선택돼요. 다시 보세요. 처음에 클릭하면 다 빨간색 클릭하면 다 빨간색이 나와요. 이때 강정국에 있는 빨간색을 다시 클릭하면 강정국 기말 점수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뭐 하래요? 이름 표시하래.
그러면 어디다 표시하라고요? 안쪽 끝에? 안쪽 끝에? 안쪽 끝에 표시했어요. 어머, 점수가 아니라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점수가 나왔잖아요. 이름을 표시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중요한 거, 얘를 클릭하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체크하면 큰일 납니다. 아까는 강정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빨간색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강정국을 다시 클릭했더니 강정국이라는 사람만 다시 선택된 거잖아요. 근데 이때 레이블 추가를 하게 되면은 이 레이블은 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가요. 근데 여기만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런데 여기는 38이라는 숫자를 클릭을 해버리면은 레이블 서식은 뭐냐면 얘만 표시해주는, 얘만 선택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선택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만 이름으로 바꿔야 돼. 이때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꿔버리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면 꽝 되는 거지. 얘만 나오라 그랬잖아요. 얘만. 그렇죠. 얘만 나와야 되는데 다 나왔으니까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바깥쪽 끝, 안쪽 끝에, 그리고 얘를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잠깐만요. 클릭하고 다시 클릭해서 컨트롤 1번 누르면, 아까는 클릭했을 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체크가 안 돼 있었어요. 이때 내가 값을 다시 누르면 값이 다 나오는 거니까 안 되고, 다시 38을 클릭하면 값만 선택했다고 나오죠. 딱 요거만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이때 항목 이름도 봐주고, 이때 값을 빼주면 되겠네. 강조국이라고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이 헷갈려요. 처음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계열을 클릭하고, 그 계열을 클릭하고 뭐 레이블 값을 지정해 준다거나 이렇게 명령을 걸면은 그 파란색 계열이든 빨간색 계열이든 녹색 계열이든지 간에 다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열 중에 특별한 요소만 처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계열을 선택하고 다시 그 계열을 다시 선택하면 그 계열만 선택되잖아요. 자기 계열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뭐 레이블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레이블이 들어가는데, 레이블을 또 고치라고 돼 있잖아요. 점수가 아니라 글자로 바꿔라. 이렇게 되면 이때 한번 클릭하고 나서 명령을 걸게 되면은 지금 강정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말고사 점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자기서부터 장승목이라는 나머지 5사람의 이름도 선택이 된 거예요.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근데 그 상태에서 항목 이름을 출력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 나와버린다 이거지. 다 나와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그때는 표시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클릭, 다시 클릭하고 얘만 레이블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클릭, 숫자 클릭, 다시 계속 클릭, 그리고 요게 값이 체크가 됐을 때 빼보면, 항목 이름 빼보면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게 지금 5번 설명인데요. 190페이지 보시면은 강조국 학생만 선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기말고사 성적이라는 빨간색 계열을 선택을 하고 강정국이라는 요소를 다시 선택을 해서 레이블을 넣어주고 다시 그 레이블 값을 선택하고 또 다시 한번 다시 선택해서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면은 레이블을 위치를 지정해 주는 과정 나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게 조금은 중요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겹치기를 하래요. 겹치기라는 거는 지금 3가지 요소,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점수라는, 출석시험이라는 저 점수 3가지가 서로 차렷 자세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너비만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계열을 하나 클릭하게 되면은 이 계열 옵션이라고 나와서 계열을 겹치게 하겠느냐,
예를 들어 50%만 겹쳐라 그러면 50% 겹쳐요. 0%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겹치지 않은 것 뿐이에요. 만약에 마이너스 값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폴어져요. 자, 0%라면 안 겹치는 거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 간격의 너비를 펼치면 어떻게 된다? 간격의 너비. 간격 너비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이 100%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네 계열 있죠? 파란 건 파란 거, 빨간 건 빨간 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시험이라는 하나의 계열들이잖아요. 그 계열의 두께가 있죠? 계열의 두께. 계열의 두께가 얼마나 나가요? 지금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 계열의 너비만큼 옆 동네 애들하고 똑같은 두께로 벌어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도자기라는 사람과 이용실 사람, 박달재, 강종국 사람이 6명이 있는데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빈 공백이 있잖아요. 그 빈 공백의 너비가 그게 100%라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의 100%야. 똑같다는 거지. 근데 내 몸뚱아리 너비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너비를 늘려면 어떻게 돼요? 만약 200%로 늘리면 어떻게 돼? 내가 얇아지면서 너비가 벌어지는 거야. 내가 얇아져야죠. 차트 자체가 넓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차트는 우리가 정해놓고 쓴 거니까 아까 A 13번째부터 F 28번째까지 해라 뭐 이렇게 너비를 정해놓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격의 너비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좁아지면서 옆 간격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간격의 너비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격이 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옆 동네하고 나하고 딱 붙어버리죠. 얘를 반짝 줄여놓으면은 줄어들었어요. 책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계열 겹치기를 얼마? 50. 간격 너비는 얼마? 100.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내가 100% 내가 몇 퍼센트? 아까 어디 갔어? 예. 내가 50%로 겹쳤어요. 옆 사람하고 나하고 일명 미스코리아 자세죠. 옆 사람 사이에 껴가지고 어깨를 밀착해서 서 있는 자세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동네하고 황무지하고 장승호하고 나하고의 차이는 우리 계열의 요소 출석 점수, 기말 점수 그 점수의 너비만큼 벌어졌다. 이거를 막 계열 겹치기를 잘못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일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어디 건지 헷갈리죠? 어디가 어디 건지 헷갈려. 그래서 겹치기는 얼마? 책에서 말하는 대로 50. 필기시험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간격의 너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나의 계열의 너비는 폭은 어떻게 된다? 따라 넓어진다. 아니죠. 역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100%라고 되어 있는 거를 200%로 하면은 옆 사람하고 나의 간격은 내 몸의 2배가 된다. 200%가. 그거는 차트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계열 자체의 너비가 바뀌게 되면은 초라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주의하셔야 되고, 그거는 뭐 책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차트가 실제로 보이는 곳을 그림 영역이라고 제가 지난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차트 영역, 차트 제목 영역, 범례 영역, 각각의 계열의 서식, 그 다음에 왼쪽이나 아래쪽은 갑축,
숫자가 들어있는 축을 선택하면 숫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글자가 들어있는 축을 클릭하면 글자의 위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채우기, 즉 그래프가 보이는 뒤에 눈금선이 보이는 그 동네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예, 그림 영역이라고 하고, 여기에 채우기를 어떻게 하라? 단색 채우기 뭐로? 흰색 배경 1 25% 어둡게, 25%더 어둡게. 여기 있네요. 흰색 배경 1 25%더 어둡게 라고 하는, 색깔이 좀 묘해요. 검정, 빨강, 노랑, 녹색 이런 표현한데, 얘는 흰색 배경 1. 자, 여기 검정색은 검정 텍스트 몇 번? 이거는 검정 텍스트 1 25%더 밝게. 어둡게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회색으로 가서 흰색 배경 1 25%더 어둡게. 여기 있네요. 그래서 맞는 거고. 세로 갑축에 여기 끄트머리 왼쪽에, 왼쪽 위에다가 단위가 몇 점 하고 나오게 하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삽입에 가서 글상자, 택상자 있네요. 그랬죠? 택상자. 미리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해 놓으세요. 글상자를 선택을 하고, 자, 글상자 삽입에 가면 글상자 많아요. 선택해 가지고 자, 오른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그래서 갖다 붙이면 되죠. 뭐라고? 가로 열고, 가로 아니고 단위가 콜론 1, 단위가 한 칸 띄고, 아니 단위 콜론 1 붙어있네요. 점이에요? 50점이네. 점 쓰고, 박스가 지금 너무 크죠?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선, 실선을 그려야죠. 실선을 하나 그려 넣어주고, 이 박스의 크기도 어떻게 될까요? 박스의 크기도 자동하면 되죠. 아까 박스가 막 이렇게 커졌잖아요. 잘못 그릴 때 텍스트 상자에 가서 자동 맞춤 체크하면 자동이 되고요. 이걸 이제 여기다 갖다 놔주면 그렇죠.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출 공이번 문제는 기존의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요소를 빼라는 거예요. 요소를 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잘못 빼면 되게 보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점 빼는 거 하던데, 점 잘못 빼면 되게 흉하잖아. 얼굴 예쁘게 빼야 예쁘지. 엑셀도 어떤 거를 넣는 거는 쉬워요. 근데 그것도 어렵게 내면 한도 끝도 없겠죠. 자, 한번 보세요. 얘를 이제 편집을 하려면 어떻게 편집하느냐, 복사해서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걷어내야 되니까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야 돼요. 데이터의 범위를 수정하거나 이럴 때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문제도요, 사실은 아까 문제도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아까는 여기는 출석이 없어지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럼 출석 상태를 다시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차트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단은 요거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갔더니 이름하고 1, 2, 3월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누구 빼래요? 이 사람을 뺄 수는 없죠.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여기는요. 지금 김사원 들어갔고요. 김홍부 들어갔고요. 노지심씨 빼야 되는데 뺄 수 있어요? 못 빼잖아요. 이때 행렬 전환을 하면 빠져요. 행렬 전환을 하면 이렇게 노지심씨가 보이죠. 그럼 얘를 제거하고, 송치훈씨도 제거하고, 이관우씨 제거하고, 이봉주 넘어가고, 이수진씨 제거하고,
4명만 남았잖아요. 다시 행렬 전환하면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와요. 그러면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과하고 똑같은 모양이 돼요. 근데 차이가 생긴 거 뭔지 아세요? 색깔이 달라졌어요. 색깔이 달라졌잖아요. 여기서는 파란색, 녹색, 빨간색이 보이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차트를 잘못 뺀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빼면 안 되느냐? 내가 컬러 흑백을 어떻게 알아? 흑백 문제지로 나오면 이게 파랑인지 빨강인지 노랑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냐고. 상관은 없죠. 다시 한번 빼볼게요. 차트 자체를 더블 클릭을 해서 디자인 탭에 가서 데이터 선택에 가세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름을 빼야 되는데 뺄 수가 없으니까는 행렬 전환하는 겁니다. 행렬 전환. 그럼 행과 열이 바뀌면서 이름이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름이. 그럼 그 중에 김사원, 김흥부 두고 노지심 제거하고 송치훈 제거하고 이관우 제거하고 이수진 제거하고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고 행렬을 다시 전환해주면 제거된 상태로 이제 모양새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되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뭐 이래도 틀리진 않아요. 자, 실행 취소해서 원래대로 놓고 다시 한번 볼게요. 책에서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면 이 데이터 범위 있잖아요. 이 데이터 범위 이거를 무시하고 다시 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 사원만 하래요. 사원만. 아니다. 영업 2부만 하래요. 그럼 보세요. 이름 김사원, 김흥부, 그 다음에 이봉주, 이양양. 그 4명이 영업 2부 소속이잖아요. 그리고 1, 2, 3을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지금은 엉망입니다. 자, 이봉주 거 다시 포함시키고 이양양 걸 딱 포함시키는 순간 차트가 이제 비로소 모양새를 굳히죠. 다시 해볼게요. 데이터 선택에 가서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름이나 글자도 포함되어야 돼요. 김사원, 김흥부 두 사람이죠. 영업 2부가.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봉주 클릭, 이양양 클릭.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월, 2월, 3월을 1월 거 블록 잡아서 또 2월 거 또 잡고 3월 또 잡으려 귀찮으니까 1, 2, 3을 한꺼번에 잡아버리면 되죠. 연속이니까. 그 다음에 이봉주 거 쭉 드래그하고 마지막 2학년 거를 드래그 하는 순간, 그리고 마우스를 띄면 비로소 이제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요렇게 놓고 확인. 이게 지금 이 차트의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게 쉽다 안 쉽다를 떠나서 두 가지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은 아까는 문제가 뒤에 있는 추가하는 거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뒤에 있는 출석 점수를 추가한 거잖아요. 만약에 기말고사 출석 점수가 있었는데 중간고사를 추가하라 그러면 그것도 애먹어요. 왜냐면 중간고사 앞으로 가야 되는데 붙으면, 추가하면 뒤에 생기거든요. 그러면 막대 그래프 색깔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책에는 칼라 책이니까는 칼라로 문제가 보여주는 거지만, 만약에 칼라 문제지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칼라까지 맞춰야 돼요. 근데 칼라 문제지 안 나와요. 이유 뭔지 아시죠? 인쇄비가 비싸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수검료가, 접수비가 비싸지잖아요. 또 하나는 흑백 문제지를 해줘야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거야. 칼라로 문제를 내면 이렇게 하면 안 맞고 저렇게 하면 맞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행히도 여기는 뒤에 기말고사가 출석 점수가 뒤에 붙어서 다행인 거고, 얘는 그냥 다시 천상 차트를, 데이터를 다시 조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제목이 빠졌으니까 제목을 넣는데, 그 다음에 제목 중요한 거 보세요. 제목을 입력을 할 건데요. 차트 제목이라고 여기다가 클릭을 해가지고 글자를 고치는 게 아니고, 뭐가?
요거 영업이부 영업실적이라는 이 글자가 자동으로 일로 오게끔 하래요. 클릭하고 보이세요? 어딘지? 수식 입력줄로 보이세요? 클릭하고 첫째 차트 제목을 클릭했죠. 그리고 이 차트 제목을 G의 두 번째 셀이란 영업이부 영업실적이라는 글자에다 연결할 거거든요. 이름 저기 수식 입력줄 클릭하고 는 그리고 영업 G2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는 하고 G1 이 글자를 클릭을 해주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글자가 넘어와요. 만약 여기 있는 글자가 영업 2부가 아니라 영업 25부라고 쓰면 얘도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왜? 여기다 명령을 뭐라고 걸었어요? G1 셀에 있는 거를 연결을 하세요 라고 명령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G1 셀에 있는 글자에 따라서 차트도 알아서 바뀐다. 그게 2번 문제의 내용이죠. 차트 제목을 넣어야 되는데 차트 제목은 어떻게 넣는다? 저 위에 있는 G1 셀에 있는 거랑 연동을 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 제목은 어디에 있죠? 차트를 레이아웃에 가서 축 제목인데 이번엔 가로축이에요? 세로축이에요? 가로축이죠? 밑에 가로축에 있는 여기다 이름이라고 쓰는 거 아닙니까? 이름? 자 보세요. 클릭했죠? 이름 쓰면 들어가요. 나머지는 딜리트로 지워야 되고 다 썼으면 엔터 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다른 데를 클릭하시든지 ESC 키를 누르시든지 그 다음에 그게 1번, 2번을 한 거죠. 3번 차트 영역은 이 차트 영역 여기가 차트 영역이라고 불리는 데잖아요. 그렇죠. 차트 영역은 차트 스타일에 가서 몇 번을 하라고요? 18번째 18번째가 어느 번호? 여기 있네. 차트 스타일 1번서부터 저 끝에 머리 몇 번까지? 8번까지 16번 17 18번째 거 이거 클릭해 주래요. 아 그래서 두껍게 보였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숫자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또는 오른쪽 눌러서 축소식 컨트롤 1번은 왼손으로 컨트롤 1 엄지 자 여기 있는 글자에 가서 뭐 하래요? 표시 단위를 얼마로 1000 알아서 1000분의 1로 줄어요. 표시 단위를 없으면 있는 값 그대로 보이는 거고 표시 단위를 1000 그럼 뭐가 된다? 1000분의 1로 줄어서 보이는 겁니다. 이 글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야죠. 시계 방향으로. 이때는 맞춤에 가서 휘어져 있는 거잖아.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가로 보이고. 엑셀 잘 배워두시면 다음에 파워포인트 할 때 금방 배워요. 아 파워포인트 컨트롤 1이 아니야. 엑셀만 컨트롤 1이고 파워포인트에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 해당 밑에 있는 서식 누르시면 엑셀하고 똑같아요. 네. 지금 갑축을 어쩌고저쩌고 하라 그랬잖아요. 차트 영역에서 갑축 그럼 갑축을 클릭하면 셀 서식에 들어가 보면 뭘 어떻게 하라는지가 있어요. 내가 어딘지 못 봐서 그런 거지 몇 번씩 찾다 보면 금방금방 해요. 대신에 이제 숙달이 돼야지 빨리빨리 해야죠. 그리고 눈금선은 어떻게 해요? 눈금선을 백날 클릭해봤자 여기서 눈금선에 대한 거 안 보이게 하는 기능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한동안 애먹었었어요. 보통은 뭐를 클릭하면 그거에 대한 기능이 쭉 서식에 뜨지 않습니까? 눈금선도 클릭하면 눈금선 서식이 떠요. 근데 선을 안 보이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 아 실선으로 가서 흰색으로? 흰색은 흰색이지 투명이 아니잖아. 안 보이게 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요 위에 레이아웃에 가서 눈금선에 가서 가로 눈금선을 없음 그러면 그때 없어져요. 이 서식이 아니라 이 눈금선에 있는 서식을 갖고 누르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 레이아웃에 있는 눈금선 항목에 가서 주눈금선을 보고 있었는데 그 주눈금선을 안 보이겠다. 그럼 그때 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영역을 다시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채우기 효과를 하래. 채우기 효과. 채우기 뭐로? 질감으로. 그림이 아니라 질감으로. 그림 또는 질감에 가야겠죠. 그래서 그림을 내가 여기서 불러올 수 있는데 이 그림이 아니라 무슨 이렇게 그림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기는 그림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그림이 아니라 뭐다? 질감으로 하라는 거죠. 질감. 신문용지 질감이 뭔지를 또 찾아봐야 돼요. 이게 신문인지 저게 신문인지 얘가 신문인지 여기 있네. 신문용지 이렇게 바뀐다. 질감이라는 게 있어요. 물고기 화석, 뭐 녹색 대리석, 뭐 댄님, 뭐 파랑 박엽지, 분홍 박엽지, 꽃다발, 아까 보셔서 신문용지, 이러한 뭐 코르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일반 목재, 오크, 이런 여러 가지들의 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질감을 신문용지를 선택해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범례는 범례 어디 있나요? 범례는 클릭해서 어디로? 아래로? 그 다음에 범례를 클릭하고서 어떻게 하래요? 범례에 관한 스타일을 바꿔주라고 되어 있는데 스타일은 여기에 서식에는 안 나오고요. 위에 있어요. 예. 얘가 도형으로 보는 거죠. 도형 스타일 몇 번 한다고요? 미세효과 5번. 미세효과 강조 5 이거 하라는데. 근데 차트 영역 자체는 클릭해서 컨트롤 1번 테두리 스타일 얼마? 2포인트 모서리 둥글게 요런 모양 요렇게 오케이 다 된 것 같아요.